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건강생활팀의 오준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준엽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최근 국내 교정체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감독하는 방식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 교정으로 태도를 전환했는데요. 그 첫 시도가 바로 VR, 즉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입니다. 제가 직접 보호관찰소에 치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과 함께 VR 치료의 활용 대상과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VR이라는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게임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R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VR이라는 것은 Virtual Reality라고 얘기하는데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한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세계,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네. 근데 아마 이 VR 체험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상현실을 정말 현실처럼 느끼게 되는 건지 그 원리도 좀 궁금해요. VR의 핵심은 사실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은 가로 방향으로 약 65m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눈에 보이는 영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우리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VR 기기에 달린 두 개의 렌즈에 각도가 다른 영상을 재생시켜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사용자가 영상을 현실처럼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 VR이 보호관찰소에서 행동교정 치료에 이용된다고 알려주셨는데 혹시 또 어떤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VR의 활용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게임, 교육, 물류뿐 아니라 군사훈련 시스템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사기 전에 VR을 통해 미리 매칭시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도 있고요. 구매할 아파트에 가상으로 입주해보는 VR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 네.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 중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트라우마나 중독, 재활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뿐만 아니고 교육, 물류, 군사훈련 시스템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분야에서도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VR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여러 의학 분야 중에서도 주로 어떤 경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네. 약 15년 전부터 조현병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에 쓰기 시작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상현실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포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인지행동치료에도 VR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VR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면서 아무래도 행동 교정 효과까지 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VR 치료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VR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울 남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창원 보호관찰소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VR 치료를 받게 되는지 치료 대상자도 좀 알려주세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고위험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는 약 5,000명을 대상으로 VR 치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법무부는 가상현실의 장점인 몰입,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서 주치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고위험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제 VR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대상도 좀 넓혀갈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마약 사범 등에 대한 VR 치료 콘텐츠 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 중에 하나인 인천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치료 영상을 직접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고 오준엽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알코올 중독 범죄자 VR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
음주운전 중 낸 사고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한 20대 남성이 VR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니터만 보고 하는 건데 이건 입체로 보는 거잖아요. 현실이랑 많이 비슷하고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고 안 나게 술 먹고 먹으면 이제 운전대는 잡으면 안 되겠다. 단순한 프로그램 같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VR 치료 프로그램. 이 VR 치료는 가상 음주운전 등 고위험 상황 체험, 알코올에 대한 거절 훈련 및 구토 등 혐오 치료, 위기 상황 대처 훈련, 금주 성공 체험 등 총 11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독 심리 전문가이자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규 계장에게 VR 치료 프로그램 도입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호관찰소에 오시는 분들이 매우 비자발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자발성이 없는데 저희들이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능도가 좀 낮은데 경험상 이분들이 체험한다거나 직접 몸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자발성이 높아지고 또 적극성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VR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자발성과 그 자발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몰입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왜 VR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의 VR 치료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어떤 내용의 화면이 보여지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음주운전과 같은 고위험 상황을 겪게 하고요. 또 술자리에서의 알코올 권유, 부부싸움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한 화면을 3차원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상황 대처나 권유를 거절하는 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배우자가 구박을 하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타박하는 등 술이 마시고 싶어지는 상황을 화면으로 시청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정면에서 구토하는 장면, 그런 혐오스러운 상황을 보거나 직접 육성으로 거절을 말을 하도록 교육받는 것,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영상 보니까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가상 체험할 때 옆에서 직원이 뭔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가상현실을 체험할 때 심리적 환경과 폭력 상황에서 분노나 흥분과 같은 감정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체험할 때 심박수를 측정해서 이상 심박수가 측정될 경우에 큐 사운드, 즉 감정 이완 음악을 들려주는 등 즉각적인 처치와 분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흥분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또 바로 처치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이 VR 치료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VR 치료의 효능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독 질환 관련해서 VR 치료의 경우 국내 연구진에 의해 효능 검증을 마쳤는데요. 한 대학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3차원 입체 영상과 오감 자극을 이용한 VR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분석 결과 VR 치료를 시행한 환자군의 뇌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혐오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음주에 대한 갈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VR 치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감나는 콘텐츠로 제작해서 자기 노출과 몰입감을 높여주어 음주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금주나 절주를 유도하기 쉽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 VR 치료는 알코올 중독자 말고 또 어떤 환자들에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제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환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창의적 기술 연구소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지금은 60개 병원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정말 삶이 너무 끔찍하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가상 상황에서 조금씩 천천히 노출이 되는 거고요. 현실 세계에서 마주치는 불안한 사건들에 대해 적절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받는 20명의 치료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20명 모두 증상이 상당히 호전됐고요. 그중 16명은 치료 후에 증상이 더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3개월 후에도 그 효과는 지속됐고요. 그러니까 적응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도록 치료를 받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각종 중독이나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가상 현실을 이용한 치료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효과도 좀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병원에서 VR 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전문의를 만나 치료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전의 정신과 치료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중독 문제를 뭐 아니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가상현실은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그리고 그 환자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침 이번에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이 치료 프로그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코올 중독 초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이 VR 치료가 단순히 중독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 효과와 함께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네. 현재 2만여 명의 알코올 관련 사범 중에 약 30%인 고위험군 6천여 명의 심리치료 비용으로 연간 43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VR 치료를 도입하게 되면 3년간 약 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군요. 뭐 역시 국민의 세금이니만큼 뭐 치료 방법을 바꾸어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고위험군의 재범률은 12% 정도라고 합니다.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1인당 1,5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VR 치료를 통해 매년 2%포인트씩 재범률 감소를 시킬 경우에 매년 약 1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기대 효과가 아주 큰데요. 자,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좀 입증이 되면 이 VR 치료 사업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법무부는 VR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알코올 의존증 사범 VR 치료를 위해 임상심리, 중독심리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협조를 얻어 프로그램을 제작 발전시켜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네. 뭐 물론 이 VR이 효과도 입증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대의 효과가 크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의학적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치료 대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한창호 교수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특히 보호관찰소에서 VR 치료를 적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환자들이 자신의 중독 문제에 대해 정확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상현실 치료를 그냥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가상현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 이해를 시킨 후에 어떻게 치료받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교육을 하고 나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접근하면 어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여러 기법들 중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바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놓고 네. 그 갈망을 혐오 자극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갈망의 수준이 너무 높은 환자에게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이 치료 이후에 오히려 욕망이 올라가서
치료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이 교정시설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VR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그 효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건강생활팀의 오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